일단 적어내는 거, 그 뒤에 거 이제 좀 개념을 좀 잘 정립을 하고 문제풀이를 중간중간에 좀 했으면 하네요. 자, 선배 배우는 거 기억납니까? 속도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순간 속도까지. 자, 물체의 운동은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운동이라고 했고요. 위치의 3요소, 위치를 나타내는 거, 기준점, 방향, 거리 이렇게 표기를 해줬고요. 우리가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실제로 이동한 거리, 변이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직선거리, 최단거리 플러스 방향이었고요. 속력은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속도는요, 시간분의 변이었어요. 그래프식으로도 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기 얘가 위치면 이건 뭐다? 기울기가 나타내는 거? 시간분의 위치니까 시간분의 변이니까 속도를 나타냈고요. 그래프에서 y축이 이동거리면 이게 뭐다? 속력을 나타냈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려지면요,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속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속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아주 빨라지는 운동이라고 했고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각각 시각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느려지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연결시킨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평균 속도라고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시각에 있는 접선의 기울기는 뭐다? 그렇죠. 순간 속도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적으로도 같이 볼 수 있었어요. 오늘 나오는 용어는 뭐냐면 가속도예요. 가속도. 운동은 크게 힘이 주어졌을 때랑 주지 않았을 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어. 한 물체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었을 때, 힘을 주면 얘는 어떻게 된다? 점점 빨라진다.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다. 자, 물체가 운동하고 있었는데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 힘이 주어졌어. 알짜 힘이 주어지면 얘는 속도가 감소하는 운동이다. 즉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이었어요. 기억납니까? 두 번째는요, 물체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힘이 없을 때, 첫 번째는요 알짜 힘이 주어졌을 때, 두 번째는요 알짜 힘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요. 이때는 무슨 운동이다? 등속 운동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배우는 용어는 크게 세 개로만 한번 정리해봅시다. 이동 거리, 거리와 거리를 시간으로 한번 나눠주면 뭐가 된다? 속력. 속력을 한번 시간으로 나눠주면 가속력. 근데 속도로 이제 개념으로 갈게요. 약간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의미는 완벽하게 구분을 해놓고 설명할 때는 그냥 통일시켜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변이를요 시간으로 나눠주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눠주면 가속도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가속도에다가 다시 어떻게? 시간을 곱해주면요 속도가 되고요. 속도에다가 다시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될 거예요. 오늘은 이 가속도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가속도. 가해지는 속도, 변하는 속도, 이게 가속도예요. 알짜임이 주어졌을 때 속도가 빨라지는지 느려질 수 있는데요. 이 가속도를 우리는 A라고 두겠습니다. 가속도 A. 가속도는요, 너가 얼만큼 빨라졌니? 속도는요, 너가 1초에 얼만큼 멀리 갔니? 1초에 이동한 거리잖아요. 변이죠. 1초 동안 네가 10m를 갔다. 이거는 뭐다? 10m/s라는 속도의 크기가 있죠. 1초에 얼만큼 갔니지만요. 가속도는요. 1초에 얼만큼 빨라졌니? 느려졌니? 1초의 변환, 속도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20m/s의 자동차가요. 2초 후에 속도가 40m/s가 됐어요. 단위 붙여줘야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또 오른쪽 같은 방향으로 40이 됐다고요. 자, 이제 가속도 얼마야? 라고 질문을 한다면 평균 가속도 2초 동안 변한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초 동안 얼마큼 속도가 달라졌죠? 2초 동안 속도가 20이나 커졌죠? 맞죠? 2초 동안 20이나 속도가 커졌네요. 1초에 10m/s의 속도가 커지고 있네요. 1초 동안 속도 변화율, 이걸 우리는 가속도라고 해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0이 나오죠.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시간으로 나눠줍니다. 시간. 위에 거 어떻게? 속도의 변화율. 델타. 그리고 시간. 그래서 가속도는요, 어떻게 한다? 너가 1초에 얼마큼 속도가 변했니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속도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가속도에서 처음에 정지되어 있다면 0m/s의 속도였는데요. 나중에 40m/s가 됐대요. 약 2초 동안. 자, 그러면 속도 변화율은 얼마죠? 40이죠?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죠. 맞죠? 거기다가 시간 나눈 거 맞죠? 인위적으로 보면 굳이 처음이 0이니까 사라지잖아. 결국 뭐밖에 안 남는다? 나중 속도밖에 안 남죠. 그리고 시간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가속도를 뭐로 적겠다? 그냥 V 나누기 T로 적겠습니다. 여기 가속도를. 한번 저식을 다시 적어볼까요? 거리는 S라고 그냥 적을게요. 자, 속도는요, V라고 많이 적었죠? 가속도는 뭐다? T분의 V. 즉, 시간을 한번 나누면, 맞죠? 거리에다가, 변이에다가 어떻게? 시간 나누는 거니까. 시간을 한번 나누니까 속도가 되고요. 시간을 한 번 더 나누니까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되네. 그럼 반대로 곱해주면, 시간을 곱해주면 속도, 시간을 한 번 곱해주면 변이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관계식이 형성되네요. 지금까지 배운 거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속도까지 다 봤고요. 순간 속도까지 봤어요. 와, 레이저 발사하니까 좋네요. 개쩔리네. 자, 이런 거 쓰면 되나요?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을 1초에 속도가 얼마큼 바뀌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가속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에서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준다면 빨라지고 있죠. 증가하는 가속도. 점점 가속도가 커지는 운동이 있어요. 가속도가 커진다고. 속도가 증가하는 가속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다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속도가 감소하는 가속도가 있겠죠. 여기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20m/s 플러스 할게요. 여기서 40m/s가 되는 경우에요. 자, 감소하는 경우는요. 40m/s의 속력에서요. 20m/s로 되는 경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가속도는 뭐구나 뭐다? 1초에 너가 얼마큼 속도가
위층이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율이네요. 즉 시간분의 뭐다?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네요. 오케이? 속도가 증가하니까요. 뭐가 됩니까? 40 플러스 40 빼기 20은 얼마? 플러스 20이죠. 오케이? 그리고 시간을 나눠주면 되겠죠. 얘는 양수가 되네요. 됐습니까? 증가하니까 당연히 가속도는 양수가 되겠죠? 두 번째, 나중 속도 빼기 처음이니까요. 사실상 플러스 20 빼기 40 하면 얼마? 마이너스 20이 나오네요. 즉, 가속도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감소할 때는 음수고요. 증가할 때는 양수네요. 당연하죠. 여기 위에 속도의 변화율이 뭐니까 양수니까 플러스 증가하고 있고요. 속도의 변화율이 음수니까 가속도는 음수가 되겠네요. 어차피 밑에 있는 시간은 양수밖에 안 되니까요. 이 차원 말고 다른 차원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쪼개서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할게. 우선 이 정도까지만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가속도가 뭔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적으로 한번 우리가 봐야지. 이동거리 또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나타내는 건 뭐였다? 그렇지, 속도였지. 그럼 이제는 좀 더 할게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나타내는 건 뭐다? 가속도겠지. 0에서 출발했으니까 얘는 가속도겠네. 그럼 그래프를 조금 더 그려볼까? 속도와 시간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순간 가속도겠죠. 순간 가속도겠죠. 접선이 점점 커지죠. 가속도가 점점 커지죠. 가속도가 점점 커지는 운동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때 기울기는요, 뭐가 되죠? 양수겠죠. 점점 빨라지겠지. 그리고 그래프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0에서 출발했는데, 저봐 10, 20, 30, 40, 50, 60 시간에 따라서 점점 속도가 커지잖아. 그래프적으로도 그냥 볼 수도 있잖아.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이고. 감소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겠지. 이런 식으로. 맞죠? 증가하는 거. 가속도가 증가하는 거. 가속도가 감소하는 거는 이거지. 얘는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요. 얘는 속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가속도는 일정합니다. 이거 이해돼요? 1초일 때 기울기, 2초일 때 기울기, 3초일 때 기울기, 4초일 때 기울기 다 똑같잖아.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항상 기울기가 똑같아. 항상 가속도가 똑같아.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얘도 1초일 때 50, 2초일 때 40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속도가 감소하는 거지. 각각의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이건 뭐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좀 더 확장시킬게요. 1초일 때 기울기, 2초일 때 기울기, 3초일 때 기울기. 즉 항상 속도가 똑같죠. 이건 무슨 운동이다? 등속 운동의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것까지 한번 볼까요? 자, 1초일 때 기울기, 2초일 때 기울기.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즉 가속도가 커지는 운동이구나. 얘는 일정하게 속도가 커지는 운동이구나. 1초에 10m 속도가 빨라지구나. 1초 되니까 10m/s의 속도가 됐구나. 또 1초가 더 지나니까 20m/s의 속도가 됐구나. 또 1초가 더 지나니까 30m/s의 속도이구나. 1초에 10m/s, 1초에 10m/s 속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운동이구나. 단위까지 한번 볼게요. 1초에 10m/s의 속도가 커지네요.
얘 분모잖아. 분모, 분자. 10m 세컨드. 맞죠? 자, 여기다가 1초. 맞죠? 이거 밑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 맞죠? 해주면 얼마? 시간 두 번 붙었으니까 세컨드 제곱 분의 10m죠. 오케이? 결국 어떻게 한다? 10은 앞에 상수 적어놓고 뒤에 다리는 분모, 분자하고 분모는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입니다. 오케이? 모든 단위들이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프적으로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기울기만 얘기를 했어요. 난 면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안 했어요. 면적까지 한번 볼게요. 위치. 처음에는 0이라는 지점에서 출발을 할게요. 그리고 뭐 5초 됐을 때 20m 지점에 있다. 이 위치를 얘기하는 거겠지. 뭐 2초가 됐을 때 어디 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오른쪽으로 가다가 5초가 됐을 때 어느 지점? 시작점으로부터 0으로부터 20m 떨어져 있는 지점에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이동거리가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이거지 그냥 20m. 맞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지. 이제는 속도와 V라고 적어야지.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볼게요. 자, 다른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0이에요. 속도가 정지되어 있던 물체라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그려지면요.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아니야. 내가 출발이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닌 거고요. 이렇게 0이라고 한다면 자, 3초가 됐을 때 이때는 20m per second 속도가 됐대요. 3초 동안 20m per second로 속도가 증가했네. 이때 이동거리를 보겠습니다. 이동거리는 이 그래프의 넓이가 이동거리가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등속운동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항상 20m per second라는 속도로 달릴 거예요. 20m per second라는 의미 자체가 뭐야? 1초에 몇 미터 간다? 20m 간다는 거야. 그러면 1초가 됐을 때 얘는 20m 벌써 온 거야. 1초 동안 20m 왔다는 거야. 항상 20m per second 속도로 계속 달리고 있잖아. 1초에 20m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인마는. 2초가 됐을 때는요. 1초에 20m 가니까 2초 동안은 40m 갔겠지. 3초 동안은요. 60m 갔겠죠. 아, 이때 5초라고 한번 해볼까요? 5초 동안 얘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요? 1초에 20m 가는데 5초 동안은 100m.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이 넓이적으로도 한번 봅시다. 넓이는 어떻게 계산한다?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맞죠? 20m per second 곱하기 5잖아요. 이게 넓이잖아요. 속도는 뭐다? 시간분의 거리죠. 거리. 맞죠? 몇으로 할까? 됐습니까? 아, 양변에다가 t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vt는 뭐가 된다? s가 되겠죠. 오케이? 아, 이 그래프에서 넓이는 v 곱하기 t니까 이건 뭐다? 변이네요. 이동하는 거리, 위치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내가 이동한 거리입니다. 변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다른 그림으로 그리더라도 똑같아요. 이렇게 넓이는 이동 거리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까요? 자, 봐요. 처음에는 0이었어. 0m per second는 이동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20m per second가 됐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3초 동안
점점 빨라지는 운동인데 3초 동안 달렸는데 60m로 갈 수 있어요? 3, 2, 6 해서 60m로 갈 수 있을까? 처음부터 20이면 내가 60m 가잖아. 맞지? 근데 처음엔 0이었는데 나중에 20 됐잖아. 그럼 60은 무조건 못 가겠지. 맞지? 그리고 여기를 딱 중간. 얘는 지금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1초에 얼만큼, 1초에 얼만큼. 증가하는 양이 계속 똑같잖아요. 속도 변화가 똑같다고요. 이렇게 똑같을 때는요. 속도예요. 일직선 운동. 그때는요.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에 딱 평균 속도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프식으로 볼 수 있죠. 여기 있는 넓이나 여기 있는 넓이나 서로 똑같으니까요. 오케이? 중간에 있는 게 10m/s지. 결국 10m/s로 3초 동안 달렸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 넓이는 얼마다? 30m.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처음과 나중,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면 되죠. 나중 속도 해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평균이죠. 이 그래프에서 직선일 때만 지금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거 해주시고 곱하기 시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평균 속도 계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준다? 처음과 나중 더하기 나누기 2 해주면 돼요. 오케이?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막 이렇게 생긴다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 내용까지 우리가 조금 분석해 봤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봐야지 좀 더 와닿게. 대표적인 게 등가속도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기억나죠?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자, 한 물체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더 빨라지겠지. 뒤에서 밀어주니까. 맞지? 아니면 앞에서 당겨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운동하고 있는 물체랑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면 앞에서 당겨줄게. 그럼 얘는 점점 빨라지겠죠. 맞죠? 이걸 그대로 돌려버릴게요.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고요. 지구 중심으로부터 잡아당기는 중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한 물체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오케이? 물체 이제 잡고 있어. 떨어뜨릴게. 시작. 놓으면요. 이 중력에 의해서 얘는 밑으로 떨어질 거야. 그럼 이제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지면 되겠는데 계속 잡아당기고 있어. 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일정한 힘으로 계속 잡아당기고 있어. 힘을 일정하게 안 잡아당기고 처음에는 엄청 세게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세게 잡아당기고 그럼 속도가 막 뒤죽박죽 되겠지. 근데 일정한 힘으로 계속 잡아당기고 있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낙하 운동, 진공 상태에서 떨어지는 운동, 공기의 저항, 아무런 마찰 다 없다라고 해놓고 힘에 의해서 얘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잠깐만. 그렇죠. 굉장한 그럼 과학 선생님이에요? 저기 문제 막 알려주고 그래서 관리해주는 거니까. 옛날에 과학 튜터도 있었다고 하는데 질문 받아주셨어요? 지금 없대요. 그렇죠. 저번에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나한테 오시면 돼요. 네. 근데 하실 수 있을 텐데 안 하는 거 내가 봤을 때. 그렇죠. 그래도 좀 약간 그래도 실수하기 좀 그렇잖아. 다들 공부를 쌤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을 거야. 지금 현역이잖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잖아. 저 쌤들도. 네, 그렇죠. 자, 떨어지는 운동을 봤을 때 의미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0m/s에 정지되어 있었는데 출발하면 1초 뒤에는 속도가
파이가 9.8m/s가 돼요. 또 1초 뒤에는 얘 공의 속도를 측정하니까 1초가 지난 후에 또 9.8에다가 9.8이 더해진 속도예요. 또 1초가 또 지나니까 이때는 어떻게 된다? 9.8 더하기 9.8 더하기 또 9.8이 한 번 더 더해져 있어. 아, 1초에 9.8씩 속도가 커지는 운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0에서 출발했는데 1초 후에 어떻게 됐다? 1초 후에 9.8이 됐다는 거죠. 속도가. 오케이? 방향은 닥대고요. 자, 또 1초 후에 어떻게 됐다? 19.6이 되는 거죠. 9.8 더했으니까. 또 1초 후에 어떻게 된다? 29.4 되는 거예요. 아, 1초에 9.8 증가. 1초 동안 9.8 증가. 1초 동안 9.8 증가. 아, 1초에 9.8m/s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운동이네요. 아, 9.8m/s 제곱이네요. 가속도가 뭐다? 9.8m/s 제곱이네. 1초 동안 9.8m/s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등가 속도 운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유낙하 운동을 봤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은요, 외부 힘이 있다 없다, 알짜임이 있는 거죠. 중력이죠. 근데 일정한 힘으로 계속 잡아당기면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만일 반대편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죠. 어떻게? 일정하게 감소하겠죠. 그냥 옆에 있는 운동만 생각해도 느껴질까요? 감정으로. 아니, 오른쪽으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의자한테 똑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긴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빨라질까? 잡아당기니까 빨라지긴 하는데 계속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계속 일정하게 빨라질 것 같지 않아? 느낌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유낙하 운동, 진공 상태에서 낙하하는 운동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진공 상태에서는요, 질량이 크든 무게가 크든 어떻게 생겼든 다 필요 없어요. 부피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질량과 상관없이 동시에 도착합니다. 선생님, 얘는 질량이요 10kg이고요. 얘는 질량이 1kg이에요. 근데 어떻게 동시에 도착할 수 있죠? 중력은 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무겁잖아요. 잡아당기는 힘도 더 세고 밑에 있는 사람이 더 심하게 다치고요. 얘가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더 먼저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하나는 10kg짜리 물체고요. 하나는 1kg짜리 물체야. 옆으로 잡아당긴다고 생각해보자. 이걸 옆으로 그려볼게. 얘들이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는데 무거운 새끼는 더 세게 잡아당겨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 가벼운 녀석보다 무거운 새끼 더 세게 잡아당겨야 될 것 같은데? 난 지금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내용적인 거 안 넣고 좀 이해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들의 중력은 다르죠. 하지만 시간당 속도 변화는 똑같네요. 이렇게 해서 자유낙하 운동, 증가속도 운동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림 그렸죠?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가속도가 점점 커지고 있죠. 맞지? 근데 결국은 나는 5초 동안 속도가 얼마큼 바뀌었니? 평균 가속도를 계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5초 동안 50, 0에서 50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5분의 50m/s니까 결국 10m/s 제곱으로 등가속도, 평균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등가속도는 아니고 평균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총 시간분의 총 속도 변화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프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처음과 나중 지점에서 직선으로 연결하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아까랑 똑같죠? 평균 가속도 계산하는 것도 처음과 나중 지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계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방향점프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좀 쪼개서 설명을 좀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찍는 건 이렇게 하고 옆에서 좀 설명을 좀 해줄게. 상대속도 여기는 지금 뒤에 나와 있거든. 내가 보기로는 미리 그거 하나만 설명해 줄게.